밤사이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일 6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강원도 의회가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6.25 전쟁 당시 사망한 중공군을 위로하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2020년 12월 2일 강원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문화타운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6.25 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중공군들을 두고 안쓰러운 영혼이라며 잘 위로해야 등의 발언을 했다는데요. 좌파 정권 4년 만에 이제 온 사방이 시뻘겋게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네요.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반드시 공론화시켜서 엄중하게 저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개 도의원이 저런 망언을 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국회의원이나 장관 그 위로도 기강이 무너진다. 저런 역사의식 없고 파렴치한 발언은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에서 나치 관광지 만들자고 한 거랑 다를 게 없다고 격분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북한군의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총격과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의 사소한 위반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북한 두둔한다고 용쓰고 있는 정의용인데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총질이 사소한 위반이면 대포나 미사일을 쏴서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죽어야 중대한 위반인가 봅니다. 하기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대포로 폭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한 사람이 현재 여당 당대표 출마자인데 문재인 정권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친북적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재인의 발언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은 21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며 미북이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문재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북한의 살라미 전술 톱다운 방식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마치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의 거짓말에 한 번 속아보라는 식으로 들려 듣기만 해도 가짠고 민망한데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고 분명하게 대못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이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보다 더 김정은의 살라미 전술 꼼수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 문재인의 이런 말이 과연 바이든에게 씨알조차 먹힌다고 생각하는 건지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막 내지르네? 끝나간다 이거냐? 아님 수령님이 꿈에 나왔었냐? 대체 이 나라가 언제부터 북중 편들며 미국 보고 이래라 저래라 했었냐라며 아무래도 화이자나 무더나 얻어맞긴 글른 것 같네요. 목숨을 걸고 아스트라인지 뭔지를 목숨 걸고 맞아야 할지 깊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만 같네요라고 비고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이 보유한 우한 코로나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면서 향후 그렇게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한 코로나 연설 직후 백신의 해외 공유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것 백신 스와프를 하는 중이며 이미 약간 했다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백신 중 일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5월 방미를 앞두고 백신 외교에 대한 국민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한국은 백신을 수급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반하여 우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스라엘은 백신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며
계약 취소에 나선 것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우한 코로나 백신 1,000만 회 분위 계약 취소를 회사 측에 요구하며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우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백신 선주문에 뛰어들며 대량 도입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스라엘이 계약 취소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곧 우리나라로 오겠군이라며 우린 이것도 없어서 전 국민 3%도 못 맞고 있는데 진짜 한 번도 경험 못해본 나라라고 허탈해하며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던 시기에 마스크 수급 관리조차 실패해 마스크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마스크 구매 줄 세우기를 시켰더랬습니다. 결국 국민 분노가 폭발하자 그제서야 마스크 외부 수출량을 통제했고 이 고비를 넘기자 은근슬쩍 해방역이라는 프레임을 자만들고서는 홍보비를 쏟아부으며 연신 문재인 좌파 정권 방역 자화자찬 선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이러니 선진국은 백신 접종하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백신 부족을 타개할 묘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백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백신 늦게 맞게 돼서 다행이라는 황당 발언을 쏟아냈던 사람을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다. 또 백신 안 맞은 우리나라 확진자가 백신 맞은 나라보다 적다는 통계를 국민에게 들이민다. 맥락 없이 숫자를 떼어내 국민 눈을 속이는 야바위 수법이다. 백신 맞으면 감염돼도 중증으로 병원 가거나 사망하지 않는다. 코로나가 매년 유행하는 독감 정도로 바뀐다. 그러니 확진자가 늘어도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다. 정권과 문바들은 백신 거지라도 문재인 보유국이라서 괜찮다고 외친다. 정신 승리를 부르짖으며 국민을 세뇌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30%를 오르내린다. 국민 10 중 7은 문재인 보유국보다 백신 보유국에서 살고 싶다. 아니, 문재인 없는 백신 보유국이면 더욱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라며 아주 뼈 때리는 일침을 가하며 사설을 맺었습니다. 백신 도입을 낙관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문재인이 러시아가 만든 우한 코로나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백신을 이미 접종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의 사례와 함께 또 부작용이 있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는 전 세계 60여 개국 승인을 받아 지난달까지 700만 명이 접종했고 유럽의약품청도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하지만 이 백신에 사용된 바이러스가 접종 시 특정 전염병에 더 쉽게 걸리게 한다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는 등 안전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한마디로 미 FDA는 물론 유럽연합국 EU에서조차 아직 승인나지 않은 백신인데요. 안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문제로 접종도 기피할 만큼 불안해하는 판국에 또다시 미검증된 백신을 국민에게 맞추려고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11월까지 집단 면역 약속했으나 이젠 못 지킬 것 같으니 부작용은 고려치 않고 아무거나 막 쓰려 하네라며 진짜 100만 원이라도 사비로 화이자 맞고 싶다. 크크크. 하다하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니고 러시아 백신? 곧 중국산 시노팜도 들어오겠네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외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러시아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는 와중에 정작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들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려는 듯하다며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러시아 백신을 2회 접종한 후에도 확진이 되었다는 불안한 뉴스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중국 백신도 도입하려는지 국민은 궁금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이제라도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 영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와 우리나라를 단순하게 비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 간 백신 접종률을 과도하게 비교하거나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득이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까는 소리 하지 말고 그동안 재난지원금 싸지른 돈으로 접종에 지원했으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 회복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형령의 신박한 허튼 소리, 이제까지 다른 나라와 확진자 수로 비교 질처해가며 K방역 자화자찬 실컷 늘어놓고 정권 공지사에 이용하다가 지금 백신 수급 확보에 실패해 접종률에서 세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니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선 안 된다고? 진짜 전형적인 좌파 민주당 내로남불식 논리, 역겹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남편 A씨는 책임 회피만 급급한 공무원 처사에 분노해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가 있긴 한가라며 답답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또 21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남 하동군청 20대 공무원이 접종 3주 후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이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미국 FDA 승인도 나지 않은 백신을 문재인 좌파 정권이 결정해 도입했다면 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 사례는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기만 하면 중증 기저질환 탓 아니면 인과 관계없다는 무책임한 발표만 하고 자빠졌는데요. 아니 애초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멀쩡하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사지가 마비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매번 인과 관계없다고 확신하듯 발표를 하니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도 파악했겠군요. 인과 관계없다는 게 부작용에 대한 의학 용어인가요?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